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원 후보 나승성의 공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흑석동과 사당 1동, 사당 2동 중심의 동작구 제4선거구의 구의원 후보로 입후보한 나승성입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그 뒤에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서울사이버대 교수를 거치고 나이 들어서 원광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제 근무 이력도 이와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동작지역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지역 발전을 보면 첫 번째 사당 2동과 이쪽이 사당 2동입니다. 그리고 사당 1동에 관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당 5동이 여기에 있죠.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문고 뒤쪽에는 이렇게 이수 프류조가 들어서 있죠. 원래는 여기에 이제 사당 3회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미 지어져서 입주가 완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인데요. 자, 현재 여기 보면은 이수 프루지오 앞에 보면 요 일대가 있습니다. 신동 신중 정보산업 이쪽에 요 사이에 요 빌라 주택자라든가 요 이쪽에 일반 단독이라든가 이쪽에 빌라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현안에 가서 물어보니까 현재 이게 지금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주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주택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아쉽긴 하지만 현재 어찌됐든 여기에 일대에 지주택의 두 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발되면 사당동도 거의 사당 2동은 거의 아파트가 다 개발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지주택도 굉장히 사업이 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절차가 험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투명하게 정비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과 그 다음에 각 조합원들 간의 분쟁, 그 다음에 임원들과 조합원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협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선 곳이 여기에 사당 이 주택 재건축 사업인데 롯데캐슬 론제 골든포레가 이미 입주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입주가 되었고 가격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속합니다. 비록 남성역에서 멀긴 해요. 그렇지만 교통이 오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파트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이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주변의 흑석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의 이 아파트도 개발이 완료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상도중학교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당 2동인데요. 자, 사당 2동에 특별히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는 이 사당역에서 저기 낙성대로 올라가는 부분에 이 우측에 이 약간의 고바이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빌라들이 많이 들어섰고 최근에는 신축 원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개발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은 워낙 이제 상업성 임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신축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힘들지 않을까. 다만 요 뒤쪽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뒤쪽은 좀 낡은 부분은 좀 이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당 1동 지역은 생각보다 재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평지이고 넓음에도 불구하고 요 일대는 원룸이 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노후도라든가 이걸 충족도를 못 시켜서 이 재개발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좀 재개발이 어렵겠다 이렇게 감명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용적률을 대폭 올려준다든지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동안에 이제 쭉 봤던 이수지구 GS 자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당 1동과 사당 2동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이게 지금 빨간색 부분 있죠. 이게 아마 상업지일 거예요. 요거는 아마 3종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적률을 이야기할 때 상업지와 그 다음에 준주거지가 빠져 있거든요. 사당동은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3종으로 가고 2종으로 가는데 요 상업지와 준주거지를 요 아픈 만큼 이렇게 대폭 상향을 시키면 고층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회사들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라든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사당 1동은 뒤에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를 2종에서 뭐 3종이나 이렇게 올리거나 더 올릴 수 있다면 준주거지 정도 올려서 개발을 하면 되고 이 뒤쪽 부분은 이게 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사당 3동 쪽은 지금 지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서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사당 1동은 이거를 획기적으로 뭔가가 개선책을 주지 않는 한 당분간은 개발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인공위성으로 하늘에서 봤을 때인데 대부분 보면 단독이나 빌라 형태, 주거 형태죠. 지금 아파트가 없죠. 사당 휴먼시아는 여기는 아마 사당 4동인가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당 1, 2동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당 1, 2동 쪽은 전부 보면 이렇게 단독이라든가 빌라 이렇게 들어섰다. 그래서 앞쪽은 건물이 있긴 하지만 이쪽은 전부 상업지로 바꿔서 고층을 들어서게 하고 요건 용적률을 좀 올려줘서 개발을 하도록 해서 이 사당 1동을 이렇게 크게 개발하면 좋은 주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사당 1동을 돌아다니 보니까 현재 경운빌라라고 있어요. 38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입구가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상업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기 상업저축지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재개발이 재건축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충분히 한 필지를 묶어서 아파트 정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2021년 5월인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부분들이 있죠. 이 상업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출입구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을 풀고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쪽에 새로운 나홀로 아니면 2동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석동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흑석동으로 와서 보면은 흑석동은 저희 아크로리브하임 지금 흑석동이 아크로리브하임이 2018년 11월 26일 날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34평 기준으로 25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8구역 여기도 같은 시기에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푸르지오, 5, 6 이런 식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쪽에 3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구역이 있고요. 11구역이 있고 그 다음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1구역과 2구역이 남아있습니다. 2구역도 추진이 비교적 빨리 되고 있고 최근에 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구역에 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가 없는데 흑석동에 여기에 고등학교 예정지가 9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흑석동도 고급 아파트 단지와 이 고등학교가 있는 그리고 초, 중고가 다 있는 초중고 대까지 중앙대까지 다 있는 교육 그러한 동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흑석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법선 나승성TV 부동산 재생 목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크로리브하임의 이제 조감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크로리브하임 한강변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의 아파트 아크로리브하임 앞동 현관과 뒷동 현관에 사 있고 이 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롯데의 모습입니다. 롯데 개설 같은 2018년 11월에 같이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고요. 곧 내년에 입주할 이 3구역
상구역의 GS자인가요? 여기에 이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흑석동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11구역은 이런 모습으로 지어질 거라고 지금 이것도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강현대와 뒤에 명수현대가 있죠. 아크로리바임 여기에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여기가 이제 중앙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치지구 이렇게 해서 11구역도 이렇게 타발품할 것이다. 자, 9구역이 한때는 이제 굉장히 이게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스카이브리지가 흑석동에 최초로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수 있었는데 사업의 과정에서 이게 지금 허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잠시 수정하고 있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이렇게 고층은 아니지만 아마 25층이나 26층 정도 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고등학교는 이쪽에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현대 중대부 중이 여가 있습니다. 중대부 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구역도 이제 개발되고 나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여가 지금 1구역이거든요. 1구역 여가 해가든이고 이쪽이가 2구역입니다. 그래서 흑석동 2구역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5개 동에 지금 아마 용적률 상향해서 49층 높이로 여기는 오피스텔 동으로 지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2구역이 이렇게 지어지면 흑석동의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전치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로 뭔가 주거 개발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학 연계 뭐 여러 가지 지역 활성화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그림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굉장히 먼 미래이거나 아니면 뭐 창업 스타트라든가 이런 대학 관련 이벤트 또는 대학 관련 창업 그런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하고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충 이런 정도의 안이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재생 어울림인데 이거는 이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샘플을 한번 올려놔 봤고요. 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낙후된 지역을 쾌적할 필요가 있다. 흑석 1, 2구역의 랜드마크와 개발 유도로 명품 흑석동을 만들고 흑석동 주변의 역세권 집중 상업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제 2구역이 되겠죠. 2구역의 주상복합 49층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 1, 2구역이 랜드마크로 크게 고층으로 개발되고 주변에 이 상업지로도 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역세권을 활용을 해서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량진 같은 경우는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 그 노량진 드림 오피스텔 옆에 호텔 부지가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호텔 부지라든가 관광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동작의 명품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에 호텔을 지게 되면 여의도 63빌딩 앞에 한강공원까지 6교로 갈 수 있게끔 만들 계획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안에서는 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재개발 지역의 사업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것을 보호해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조합의 비리 예방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조합이 끝난 다음에는 청산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이 조합원의 돈을 가지고 조합 임원들이 노후자금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점도 꼭 마련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가 서울시라든가 동작구 조례에서도 필요한지 검토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재생은 이제 흑석동 같은 경우는 전치지구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중대 학생들을 위한 원룸이라든가 그 다음에 빌라, 부지 이런 쪽으로 해서 소규모의 재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주택 같은 경우도 담장 허물기라든가 이런 거를 권장을 해서 주차 및 통행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당연히 쾌적하겠죠. 개발이 되면 기반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흑석동이 현재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빗물 펌프장을 앞으로 이전을 하고 물론 지하화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강공원화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쓰레기 집합시설의 현대화라든가 또는 이전 부분 그 다음에 전치지역의 주거 환경의 쾌적화를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지역사회인데 주거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라든가 비상벨 그 다음에 여성의 안전귀가 조치 이런 부분들 또 저녁에 귀가 안전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구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의 현대화 및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흑석동의 저지대라와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사당동 살 때 아마 경문고 앞에 그 도로까지 무릎까지 차는 물이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때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취약 지역에 이런 것을 좀 미리서 알고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침수 지역에서 특히 수해 안전 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안전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 위주로 이래서 이런 경우는 범죄 예방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흑석동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재개발 조합에서 신경 쓰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빈집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범죄 예방을 좀 강화하게 할 그런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가정 내에서 어떤 가정 폭력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폭력 또 일반적으로 직장이라든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비책을 마련해서 안전하게 주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교통시설 정비인데요. 지금 저기 상도동이나 이런 쪽에서 88도로를 타기 위해서 흑석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침에 차가 많이 밀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흑석도로 밀려드는 교통을 어떻게 차단할 건지, 차단해서 아니면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흑석동의 나머지가 다 개발되면 도로도 이제 넓어지긴 하지만 차들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교통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서 막힘이 비교적 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통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회로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봐서 교통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차가 아침 보시면 자, 이게 이쪽에 여의도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죠. 이렇게. 여기 흑석도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위에 이제 여기는 옛날 사진나만 여기는 아크로거든요. 아크로에서 나오죠. 흑석동에서 나오죠. 여기 오면 또 이 푸르지오 쪽에서 나오죠. 상도동에서 뒤에서 넘어오는 이렇게 뒤에서 넘어 세 군데서 아직 흑석동도 차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차가 이렇게 정체되고 아침에 교통이 정체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88도로 쪽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이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주거 환경 쾌적한 것에 못지않게 교통 지옥에서의 해소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이제 안심기가 스카우트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성 안심 택배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 동작구에서 발행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안심기가 스카우트에서 뭐 이렇게인데 흑석동도 보면은 배를 누르거나 그럴 경우에 이 좀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어둡거나 골목길에서는 이런 경우는 좀 이게 필요하겠죠. 자, 동작적을 보면은 이게 좀 옛날 자료이긴 합니다만 동작을 보면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CCTV 설치한 게 그렇게 높진 않고 인구 1인당 CCTV 비율가 1이 비율인데 용산, 종로, 중구, 강남, 서초가 역시 많고 동작은 좀 약간 중하 정도, 중정도 느껴지죠. 그래서 좀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이 해서 CCTV를 고화질로 해서 안전하게 동네를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 동작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공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